안녕하세요, 호영입니다. 오늘은 딥러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활성화 함수가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보고 시그모이드와 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요약하고 문제를 몇 개 남기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인간의 신경망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정보가 전달이 될 때 과연 그 정보가 그대로 전달이 될까요? 분명히 어떤 정보는 누락이 되고 어떤 정보는 2배가 돼서 가기도 하고 절반이 돼서 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정보의 재해석이 일어나면서 분명히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은 선형결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노드 값들에서 어떤 가중치를 곱해서 들어오는 값들에 대해서 그냥 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이전 레이어와 다음 레이어의 관계는 어떤 선형결합적인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만 인공신경망을 구축을 해 놓는다면은 실제 인간의 신경망하고는 차이가 클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넌리니어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5라는 값이 이전 레이어에서 나간다면은 그 5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10으로 다음 레이어에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x, 2 곱하기 인풋 값 요 자체의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전 레이어에 있는 노드 값이 다음 레이어의 노드 값으로 전달이 될 때 그것을 넌리니어 형태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액티베이션 펑션이 넌리니어일 때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종류가 매우 많고 필요에 따라서 튜닝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시그모이드가 있고 시그모이드와 유사한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있고 그 다음에 렐루가 있고 렐루에 변형된 리키렐루나 엘루나 셀루나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결합 형태에서 큰 값만 받아들이는 맥스아웃 같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활성화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활성화 함수의 특징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은 튜닝을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딥러닝 태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럽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은 수렴성이나 수렴 속도에는 영향을 꽤 많이 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일단 우리가 로스 기준으로 모든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로스 자체의 옵티마이제이션을 구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지난 로스 펑션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로스 펑션이 대체적으로는 컨벡스인데 리니어한 형태가 합성함수가 되면 그 컨벡스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인해서 그 리니어함을 다 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최적화에 대한 문제에 분명히 영향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수렴성이라든가 수렴 속도 그런 것들에는 꽤나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가장 옵티멀한 값을 구할 수 있느냐는 저는 활성화 함수보다는 어떤 구조,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 중에 오늘은 2가지 이야기 해볼 텐데요. 시그모이드와 렐루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시그모이드의 장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그모이드의 함수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아웃풋이 0과 1로 표현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아웃풋 레이어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에 따라서 원합 벡터로 만들 수도 있죠. 0.5를 기준으로 해서 낮으면 0, 이상이면 1 이런 식으로 변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로 표현됐기 때문에 어떤 확률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딥러닝의 백프로파게이션에서는 취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레이어를 시그모이드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요 미분 값을 보시면은 이쪽은 거의 0이잖아요. 양끝이 거의 0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가운데의 값이 아닌 가운데서 좀만 벗어난 값들이 나오면은 기울기가 0에 가까운 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에 가까운 놈들을 계속 곱하게 되면은
이제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딥한 네트워크일 때 우리가 로스 펑션으로부터 이제 앞쪽에 있는 가중치까지 쭉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할 때 이 작은 0에 가까운 값들이 곱해지면서 0이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중치가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레디언트가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구현을 해보시면은 이 얘기가 확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그모이드라는 어떤 그냥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쓰면은 이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 이거를 직접 구현해서 그레디언트랑 활성화 함수랑 다 구현해가지고 한번 아키텍처를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없이 구현을 해보시면은 이게 확 오시는데, 여기가 실제로 8 정도의 값이 들어오면은 미분이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두 번만 곱해지면 10의 마이너스 8승의 자릿수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한 번 이제 더 곱하게 되면은 파이썬에서 이제 계산하지 못하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에 직접 구현을 해봤을 때 좀 놀랐어요. 이게 값이 조금만 양 사이드로만 가도 시그모이드에서는 그냥 계산이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렐루는 거의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렐루는 시그모이드보다 수렴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단 양쪽이 선형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양쪽이 선형이기 때문에 뭐 미분값은 여기가 이제 미분하면 0이고 여기 미분하면 1이, 근데 미분이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미분도 매우 편하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 양수값은 이제 그대로 값을 보내는 형태가 되겠고요. 음수값은 이제 0으로 죽이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엄청 자주 쓰이고,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잘 먹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쳤다기보다는 제가 생각이 든 건데, 이미지는 0에서 255로 이루어져 있는 숫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음수가 나와버리면은 죽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더 잘 작동이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이미지 처리에서는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는 제 경험적인 내피셜이었고, 그 다음에 요 렐루의 좋은 점이 뭐냐면, 겟 만드신 분 있잖아요, 굿펠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로스 펑션의 컨벡시티를 어느 정도 보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컨벡스 펑션은 그 리니어를 합성을 하면은 컨벡스가 보장이 되는데, 이게 지금 리니어가 아니지만은 전체를 봤을 때 요거를 그래도 따로따로 보면은 여기 리니어고 여기 리니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니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렐루는 넌 리니어 형태로 표현이 되지만은 리니어의 성질을 매우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동이 잘 되고 당연히 뭐 수렴이 빠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얘도 뭐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다행 렐루라고 해서, 그러니까 음수값이 많이 나오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0을 막 계속 곱해지게 되면서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지티브 레인지에서는 리니어 폼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단점일 수 있는데, 이제 단점이라면은 이게 이 값이 이전 노드의 값들이 가중치가 곱해져 가지고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큰 값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터지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얘는 충분히 뭐 어떤 시그널을 건들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뭐 시그널 쪽은 해본 적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어쨌든 이건 배운 것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혹시 뭐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활성화 함수는 일반적으로 비선형이다. 즉 이전 노드에 있는 값들을 보낼 때 비선형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음 노드로 보내준다 라는 것이고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일반적으로는 렐로가 쓰이지만은 태스크마다 튜닝 혹은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태스크에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절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1번 질문은 뭐 어떤 태스크에는 어떤 함수가 제격이다 이런 것보다는 나중에 모델을 구축하시면서 이것저것 한번 바꿔보면서 그 경향성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렐루가 시그모이드보다 좋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을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적으로 장단점이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렐루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타임 시리즈에 효과적이냐 한번 이것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